네, 안녕하세요. 취업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민경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특별히 이제 좀 차별화된 강의로서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취업 성공을 꿈꾸는 여러분을 가이드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강의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여러분이 좀 더 집중을 해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저의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은 제가 신문방송학과 나왔습니다. 신문방송학과 나왔고 현재는 이제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로 있고, 근데 저는 1981년도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러면서 한 3, 4년 동안 10여 군데의 민간 기업에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민간 기업을 경험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KBS 리포터를 하게 됐어요. 한 3년. 그 언론 기관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발판으로 해서 제가 취재했던 분이 국회의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국회 보좌관으로 들어가서 22년 동안 국회 보좌관을 했습니다. 국회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공무원이 하는 정부기관을 감사를 하고 또 시내 직장이라고 하는 공사, 공단 뭐 이런 정부 산하기관을 감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간기업과 언론사와 공기업 이런 거를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이력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경력사항에서 보면은 서초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인턴 스쿨을 운영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채용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을 회사는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어떻게 가이드하면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국회 안에서 SL스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게 SL스쿨은 제가 그때 당시 모셨던 의원님이 손범규 의원님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민경이고, 그래서 SL스쿨인데 많은 젊은이들이 국회 인턴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취업에 관해서 가이드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노하우가 쌓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순천향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취업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많은 거를 젊은 사람들하고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한번 취업 성공 다짐해 볼까요? 나는 취업 성공 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혼자 좀 민망하시겠지만 외쳐보시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여러분 합격 화이팅을 외치게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스펙이 화려해야 하는가? 아니면 외모가 화려해야 하는가?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는가? 제 답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곳에 이제 취업을 민간 기업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정규직을 꿈꾸면서 많은 곳에 이력서를 내봤어요. 냈는데 제가 막 떨어져요. 계속 떨어져서 처음에 분노도 하고 아니 나같이 괜찮은 사람 왜 자꾸 떨어뜨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국회에 이제 보좌관으로 들어간 다음에 제가 사람을 뽑는 위치가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떨어졌는가에 대한 답을 찾게 됐어요. 왜 떨어졌냐 하면은 저는 그 회사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그 회사가 이 순간에 가장 절실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인재를 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도전하고자 했을 때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는 그 회사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취업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 진실. 여러분들은 스펙이 화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원을 순례하고 계시죠. 이 학원, 저 학원, 뭐 점수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근데 실제 회사에서 원하는 건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고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인상 좋은 사람, 뭐 인물 좋은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성형외과를 아마 순례를 하고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먹기 좋은 떡,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그런 부분도 뭐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인성.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충성심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학벌 좋은 사람을 원하지 않고 이직하지 않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신문기사를 통해서 봤을 거예요. 신문기사에서 스펙을 버리겠다, 회사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취업 도전하는 당시에 25이다. 그러면 나의 25년. 27이다. 그럼 나의 27년 하나의 자서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서전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인가, 우리 회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 화두고 많은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게 리더십 교육입니다. 리더십.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할 때 리더십이 강한 사람을 뽑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리더십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은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진실은 뭐냐면 새로 뽑은 사람이 신입사원이 리더십이 많아서 소위 말해서 설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고 리더의 뜻을 잘 받들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어디 가서 반장을 했고 어디 가서 왕초했고 뭐 이런 걸 자기소개서에 잔뜩 써놓고 나는 리더십이 강하니까 뽑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뽑는 사람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녀석 소란스럽겠구만, 앉아서 일은 진득하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설치고 돌아다니겠구만, 이렇게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보다는 리더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비서직을 원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센스 있는 비서를 뽑는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센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센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겨도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모시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사람인가. 그거는 비서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은밀한 비밀을 말했는데 그거를 여기저기 얘기를 했다면은 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회사는 면접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요소들을 확인하기 위한 수많은 면접 질문을 발견하고 압박 면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잘 듣는 사람. 말을 잘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말만 잘 들으면 안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면서 말을 잘 듣는 사람.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의미를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결혼할 나이잖아요. 결혼할 나이, 이제 좀 있으면 입사해서 첫 월급 타고 좀 지나면 아마 결혼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 주머니에는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집을 얻어서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그걸 얻으러 다닌다고 하면은 이 세상 어디 끝까지 달나라까지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사가 너 3천만 원짜리 집을 좀 얻어볼래? 라고 지시를 했을 때는 어떤 답들을 하냐면요. 부동산에 갔더니 그런 물건이 없던데요. 또는 부동산 사장이 어디 가서 못 만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안 되는 이유를 빨리 찾아서 그 안 되는 난제로부터 자기가 해방되려고 그래요. 그런 많은 직원들을 경험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내일이기 때문에 꼭 해결하고야 말겠다라는 근성과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군지 그걸 찾으려고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찾는 거는 뭐 토익 토플이 몇 점이냐 이거보다는 자기 그 소개서 안에 이런 요소들을 얼마나 담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소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거듭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어야 되겠죠.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제가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확인하는 게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자기소개서 쓰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써요. 어떤 거냐.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엄마 밑에서 가정교육 잘 받았고 대인관계 원만하고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단어를 잔뜩 어디서 퍼왔는지 다 해서 나열을 해요. 그래서 마치 그 성형미인이 성형외과에서 다 찍어갖고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대량 생산하는 과자 공장에서 과자가 나와 있는 모습같이 천편일률적인 자기소개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자기소개서를 쓰느냐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쓰냐? 나는 적극적입니다를 단어로 나는 적극적입니다라고 해서 읽는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적극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거기에서 나눴던 대화, 거기에서 친구와 맺었던 관계, 뭐 조직 속에서의 역할 이런 거를 아주 뭐라 그럴까 스케치하듯이 그림으로 치자면 스케치를 하듯이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그걸 읽은 사람이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네. 창의적인 사람이네. 도전적인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러분이 쓴 자기소개서 내용 안에는 적극적이다, 창의적이다, 도전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나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읽는 사람이 다 읽은 마지막 피어리드를 읽으면서 머릿속에 적극적인 사람이구나라고 해석을 하게끔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경쟁력 있는 자신으로서 만드는 방법이 이직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요. 왜 제가 앞서서도 이직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 스펙을 화려하게 그 대기업에 맞춰서 도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 지망생에 비해서 거기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중소기업 강추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기회의 땅이고 거기서 경력도 쌓을 수 있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부속화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부분을 일하게 되지만은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최소의 인력으로 그 많은 일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은 뭘 우려하냐면은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은 얘가 끝까지 우리 회사에 있을까? 우리 회사의 핵심 정보와 핵심 기술만 갖고 딴 데 가는 건 아닐까?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런 많은 실패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쓸 때 굉장히 충성스럽고 의리를 지키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제가 이제 마이닝 하는 걸 알려드리긴 할 텐데 한 학생이 이력서를 내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저에게 메일이 왔어요.
제가 A라는 회사를 도전을 하는데 어떻게 면접을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사를 쭉 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가 1994년에 2004년인가? 2004년에 그 회사의 대표인 남편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004년 이후부터는 그 부인이 그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사 서치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이 충성심을 원하지만 이 회사는 어떤 회사보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부인에게 또 집에서 살림만 하다가 그 사업을 굉장히 사업 규모가 큰 회사였어요. 맡았으니까 뭐 A, B, C 여러 사람들이 라인을 잡고 충성을 이렇게 경쟁하고 이렇지만은 굉장히 그분은 의심이 많은 분일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할 적에 도전적이다, 창의적이다, 업무 능력이 강하다 이런 거는 오히려 강조의 후순위로 삼고 나는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걸 강조해라 라고 그 학생에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한 후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하든 충성심을 강조를 했더니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동일한 기사를 서치를 하면서 그냥 대표가 바뀌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그러한 거에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을 해주신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감사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충성스러운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리더의 뜻을 잘 받드는 사람이라는 거 소개. 그거는 아까 강조했잖아요. 설치고 자기중심적으로 업적을 자기 거화하려는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라는 거를 신입사원인 사람이 너무 강조하면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는 여러 가지 노력한 결과를 윗분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겸손함과 리더를 잘 받드는 사람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뭐 충분히 학교 생활에서 서클 활동도 했죠. 뭐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으니까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면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점수를, 물론 스펙도 화려하고 이런 경쟁력도 화려하면 뭐 그걸 소위 말하여 금상첨화라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4학년이다 또는 올해 졸업을 했다 이랬을 때는 스펙을 채울 만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스펙을 채우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소개서를 손질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면 여러분은 더 합격에 가까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의 방향을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 여러분들이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그건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일단 임팩트 있게 자기 스토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20대 뭐 30대까지도 그럴 거예요. 장문의 문장을 써본 경험이 아주 오래됐을 거예요. 어렸을 적에 뭐 장문 시간에 글짓기 대회 뭐 이런 데 나갔을 때 말고 거의 단문으로 요새 뭐 카톡 하죠. SNS 하죠. 이러면서 크크 흐흐 호호 뭐 좋아요 이런 식의 단문만 날리면서 많은 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만든다, 한 페이지에 글을 채운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만 잘 쓰면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럼 임팩트 있는 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꺼내냐? 성형미인의 자기소개서밖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소개서 양식에 먼저 자기가 직면해서 글을 쓰게 되면은
머리가 하얗고 생각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을 택하고 있냐면 자기 스토리를 꺼내기의 방식으로 내 인생 몇막 몇 장이라는 것과 성공 체험 스토리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인생 몇막 몇 장이라는 거는 자기의 역사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의 자서전. 아무리 글 못 쓰는 사람이라도 내가 5살 때 첫 기억이 뭐 친구들하고 밖에 나가서 뛰어놀다가 정신없이 어디를 가다가 뭐 길을 잃어버려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찾느냐고 소란을 떠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 뭐 중학교 때는 어땠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잔잔하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쩌면 이렇게 다 글을 잘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글들을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의 역사책을 한번 써보세요. 근데 거기서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쓰는 이유는 터닝 포인트를 중심으로 사람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터닝 포인트를 많은 학생들의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보니까 터닝 포인트가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간다든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간다든가 하는 식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고, 또 터닝 포인트는 뭐냐, 이사를 갔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굉장히 친한 친구가 많고 뛰어나가기만 하면 놀자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사를 가면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외로워서 방속에서 오락만 했다든가 이런 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요. 또는 가슴 아픈 일이 있지만은 부모님이 굉장히 소득도 많고 생활이 불편이 없다가 뭐 IMF를 겪어서 실직을 해갖고서는 부모님의 다툼이 많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혼까지 한다든가, 또는 그래서 자기를 부모님이 못 키우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막 몇 장으로 나누면서 자기 글을 쓰게 되면은 아주 편안하게 나한테도 이런 문장력이 있었구나 라는 걸 갖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쓰라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요, 여러분이 수영을 하러 갔을 적에 바로 물로 뛰어들어가면 심장마비 걸리고 수영을 제대로 잘 못합니다. 그렇지만 워밍업을 하면은 수영을 잘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기보다는 워밍업을 한다는 차원에서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한번 편안하게, 그러면 제가 이 과제를 내주면은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몇 페이지까지 써야 되나요? 뭐 양식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세요. 쓰고 싶은 만큼 쓰고 양식도 자기 마음대로 써서 이렇게 그만큼 이 글을 쓰는 동안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써보세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서치를 하면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체험을 쓰라는 걸 제가 요청을 합니다. 성공 체험을 하라는 요청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취업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강의까지 이렇게 신청해서 듣는 여러분 굉장히 조급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과연 나는 취업 성공을 할까?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지금 수강생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과연 성공했을 때가 있었을까? 나도 한번 뽀대나게 살았던 순간이 있었을까? 이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자꾸 잘 안 되면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왜소하고 초라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성공체험을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체험을 쓴 후에 학생들이 저에게 회신을 보내요. 저한테도 이렇게 성공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저는 잊고 지냈는데 교수님의 과제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박수 받을 때도 있고 1등 했을 때도 있고 성공했을 때도 있었구나 라는 걸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성공체험을 쓰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는 것 중에서는 그 경험의 결과로 어떤 결실을 얻는 것도 있지만 뭐 학원 열심히 다녔는데 성적 별로 안 나온 것도 있고 학원을 다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 조립 장난감을 사다가 했다 망가뜨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들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런 체험들이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의 쓰레기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는데 어느 날 작은 성공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작은 성공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쓰레기 같은 잠재되어 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일을 하는데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젊어서 그런 분들을 가까이서 뵀는지 안 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뭐냐면 주변에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는데 어느 날 뭘 하나 잘한 거예요. 잘해서 인정받고 박수를 받는데 그 이후로 그 사람이 갑자기 똑똑한 사람이 돼서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런 사람 맞아?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작은 성공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성공 체험의 사례로 저희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배경에도 또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열심히 잘 하지 않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간신히 인서울은 갔지만 이렇게 이름 대면 아는 그런 좋은 학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런 학교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갑자기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열심히 사는 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 작은 성공 체험이라는 강의를 하고 그러던 때라서 저희 아들한테 질문했어요. 너 군대 가서 무슨 일 있었니? 뭐 작은 성공 체험이라도 했니? 그리고 저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나 작은 성공 체험 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성공 체험을 했니? 이랬더니 저희 아들이 해양 경찰을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해양 경찰에서는 그러니까 근무 시간 이후에 헬스 클럽에 가서 헬스를 하는 거 아마 헬스장이 그 부대 안에 있었나 봐요. 그거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남으면 다 그걸 가서 한대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가기 전까지는 헬스클럽 근처도 안 갔던 애인데 그 헬스를 하면서 이제 그 몸 만들기를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나 봐요.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막 하기 싫더래요. 그래도 참고 한번 해봤대요. 했더니 갑자기 몸이 불룩불룩 하면서 이렇게 몸매 태가 탁 나는 그 체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기 싫은 그 순간을 참고 하면 이렇게 결과를 만드는구나.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서 학교에 복학한 이후에 실증 나고 하기 싫을 때도 아니야, 조금만 더 하면 결과가 나올 거야. 나는 그걸 체험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애가 지금은 뭐 자랑스러운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 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서부터 성공 체험을 하기 위해서 뭐 헬스를 다닌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폭주기족이다. 그러면 너는 폭주적으로라도 하여튼 끝까지 한번 거기서 뭔가 성취감을 느껴봐라. 맨날 그 게임 중독자다. 그러면 그 게임을 통해서 한번 성취감을 느껴봐라.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일, 가장 즐거운 일에서 성취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취감이 바로 아까 잠재되어 있던 쓰레기 같은 경험들을 이렇게 동기화시켜요. 동기화시켜서 다른 일을 할 때 중요한 경험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거 것 중에서라도 성공 체험을 찾아서 자신감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성공 체험을 쓰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한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러면 나는 이러한 자기소개서를 어디다 쓸 것인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의사, 판사, 뭐 변호사, 약사 이런 식으로 사자 붙은 직업 이외에는 직업이 별로 많지 않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약간은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기성세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제들에게 그러한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루저 같은 실패한 사람 같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데 저는 제가 KBS 리포터를 하면서 산동네 달동네 거기서 이제 뭐 장관도 만나고 아래서부터 위까지 다 만나보고 국회에서도 유권자를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정말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도 많고 다양한 직업도 많고 신도 모르는 좋은 직업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몇 개나 되냐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직업 사전을 보면은요, 한 2만 개가 되는 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소개서의 기초 작업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과연 내가 원하는 직업은 무엇인지를 찾는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직업을 찾은 다음에는 그 직업에 적합한 직장은 어디인지 그걸 이제 서치해서 도전할 직장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도전할 직장을 파악한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도전하는 회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쓰는 자기소개서인데 내용의 8, 90%가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거에만 역점을 뒀어요. 그리고 그 역점을 둔 걸 갖고 이제 도전할 회사가 결정이 되면 끄트머리에 지원 동기 정도의 A라는 회사에서 저를 뽑아주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거의 뭐 용두사미격으로 앞에서 자기 스토리를 쓴 거에 대한 노력에 비하면 1%도 안 되는 정도로 도전하고 싶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와 취업 후 목표를 그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태까지 자기소개서 쓰고 이력서 내서 취업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번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원 동기와 취업 후 목표가 그 회사 입맛에 딱 맞는 내용을 썼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할 회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도전할 회사를 파악한 후에 도전하고자 하는 회사의 인재상을 알아보는 거죠. 그 인재상은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CEO의 인사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 목표, 뭐 주력 상품 이런 등등의 내용, 또 기업 철학 이런 거 보면은 그 회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에 충실하게. 근데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자기소개서 쓰냐면은 기업 철학, 뭐 CEO의 인사말 여기서 단어 그대로 퍼서 그 자기소개서에다가 지원 동기에다 그대로 조사만 바꿔서 넣어요. 그런 자기소개서 갖고 합격이 될까요? 고민을 전혀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과 연구를 하는 것을 제 강의의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가 뭐냐면 빅데이터 마이닝. 그게 이제 4강과 5강에서 그 강의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원 동기를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빅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그 사장보다 더 많이 알게끔. 왜냐하면 사장은 자기 주관에서 이 상품 좋아요. 우리 회사 좋아요. 자기가 홍보에만 주력하는 내용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어떤 거냐면 블로그나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바라보는 그 회사까지도 파악을 하는 거죠. 고객이 바라본 또는 경쟁사가 바라본 세계가 바라본 뭐 국가가 바라본 사회가 바라본 그러한 관점까지도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런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합격시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면접을 할 때요. 이 대답을 했더니 면접관이 눈이 동그래져 갖고 아니 학생 그 내용을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알게 됐어? 이런 식의 오히려 반문을 받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까지 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갖고 합격을 했다 그러면 통지가 오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취업 고지를 탈환하려면은 그 산과 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면접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자 한다면은 그 회사에는 면접이 1차 면접, 2차 면접, 3차 면접까지 있어요. 1차 면접은 그냥 담당 직원, 2차 면접은 임원 면접, 3차 면접은 대표 면접, 이런 식으로 그 면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면접 가지? 이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분석과 자기소개서를 분석해야 돼요. 많은 면접이 자기가 제출한 소개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정말 진실인가, 또 그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경험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 예상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예상 질문을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자기가 리허설을 하고, 이런 정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취업 성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기 스토리를 어떻게 썼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해줬는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제가 그거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는 지금 임상병리학과 학생이에요. 근데 굉장히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솔직함입니다. 진솔하고 그 자기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할수록 더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가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좋은 사례라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를 예를 들면 자기 인생을 푹 빠져서 자기 얘기를 정확하게 쓰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마치 바라보는 듯이, 그때는 뭐 그런 시절이었죠. 그리고 뭐 군대를 갔다 그러면 그거는 한마디로 노예의 생활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너는 굉장히 진실되지 않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솔직하지 않다, 이런 식의 비판적인 의견을 줬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굉장히 보이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얼마나 자기를 던져서 표현하고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가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소개서라는 걸 통해서 그 회사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나느냐거든요. 그 회사는 이 사람을 뽑아서 평생 직장으로 월급 주고 우리 회사의 미래를 이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10이라면은요, 회사에서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건 100이에요. 여러분들 취업하기 위해서 투자한 거 얼마나 돼요? 투자한 거 많지 않잖아요. 회사는 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를 한 회사가 어떤 인재를 뽑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운명을 가늠하고 수많은 재산권이 보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가늠되는 거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뽑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열망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여러분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정확하게 보여야 돼요. 정확하게 보여야지 말장난 하듯이 한다든가 이런 글은 자기소개서로서 빛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학생의 글을 택한 이유는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얘기까지 정확하게 하면서 자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학생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5학년까지는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딸이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생활로 바쁘시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리고 부모님이 또 학교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시골인 거기서를 공부시키기보다는 좀 떨어진 데 가서 이제 좋은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굉장히 엄하게 키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5학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중 생활을 시작했대요. 거짓말하고 부모님한테는 착한 딸로 보여지면서 자기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놀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해서 몸과 마음이 병이 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중생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내가 꼭 이렇게 사람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아예 그냥 나쁜 아이로 변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비행 청소년이 됐다는 얘기죠.
비행 청소년이 됐는데 그러면서도 이 학생은 원칙은 하나 지켰다고 하더군요. 자기의 성적을 유지를 시켰어요. 놀 땐 놀지만 공부는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 엄마 아버지가 혼내다가 달래다가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 서로 엄마 아버지하고 계속 충돌이 많으니까 가출까지 한 거야. 가출까지 했는데 이제 가출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부모님을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부모님께서 이 딸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를 하다가 저도 이 말하니까 좀 목이 메어서 말을 못했다. 그리고 너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상담사 자격증까지 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딸의 마음을 달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학생이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술도 많이 마시고 탈선을 하다 보니까 병이 나 버렸어요. 병이 나서 이제는 노는 일도 하기가 어렵게 돼서 그 다음부터 죽는구나 하고 이제 쓰러졌다가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놀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니까 공부를 다시 하자 이래갖고 마음을 먹고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임상병리학과에 가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아주 능력 있는 학생으로 변한 거예요. 네, 이 학생이 이렇게 진실된 진솔한 그 자기소개서 내 인생 몇막 몇 장을 썼기 때문에 이 학생은 지금 굉장히 충실한 자기소개서를 쓸 기초 작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리를 할 때도 시장을 잘 봐와서 재료가 좋아야지 좋은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 몇막 몇 장 자기 스토리를 얼마나 진실되고 충실하게 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기소개서는 충실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일이 답장을 줄 수는 없고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답장을 주고 어떤 포인트로 이제 내 인생 몇막 몇 장이 자기소개서로 이동을 하게끔 도와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부모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리를 찾아온 학생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목사님의 딸로서 이제 제 친구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내가 학생의 마음을 충실히 안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은 방황을 했지만 방황을 했다는 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에너지가 강한 사람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혹시 나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놀았어.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말썽을 피웠어. 이러면은 이거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 칭찬해줘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자기의 방황과 열정과 에너지를 어디다 쏟냐면 긍정적인 거에 써두면 그런 사람은 분명히 회사에서 성공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그 학생이 보낸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 어린 시절 방황을 하면서 성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마음을 잘 정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는 자세를 강조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것은 자기애가 강해 얻은 결과이고 그래서 어떤 일이 주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할 일을 해내고야 만다는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떤 상황이어도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 학생의 방황 과정에서도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게 뭐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될 수 있어? 그런 거가 꿈보다 해몽이 중요한 거예요. 그 내용을 갖다가 회사 업무에 어떻게 해몽을 할 것이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학생은 방황하고 놀고 엉망진창인 생활을 했는데 그 얘기 속에서도 회사에 표현할 수 있는 굉장한 경쟁력 있는 내용인 거죠. 놀면서도 지 할 일은 다 했다 이거죠. 그리고 원주 연대 캠퍼스도 합격하고 순천향대학도 했는데 자기는 순천향대학을 선택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자기의 소신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특히 중소기업을 도전한다고 했을 때는 자기는 어떤 외형적인 것보단 내면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바꿔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스터 피자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경험, 고객 응대 경험 이런 거 상세히 기억해서 정리하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르바이트 한 거, 인턴 한 거, 봉사한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어린 시절 뭐 했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사실 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바로 아르바이트 한 거, 인턴한 그 업무의 내용 속에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디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미스터 피자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그거를 주문을 받았다라든가 또는 카운트를 받다든가 무슨 차량 안내를 했다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업무와 그 업무 가운데서 한 2달 아르바이트를 했다, 3달 아르바이트 했다 잊지 못할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상세히 적어서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운 거를 적으면 그게 바로 임팩트 있는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에 이렇게 가게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고객이 있어요. 그 까다로운 고객을 흔히 말해서 진상 고객이라고 그래요. 진상 고객.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든가 또는 결혼식 할 적에 뷔페 식당이라든가 이런 등에서도 경험을 했거나 무슨 옷가게에서 판매사원 경험을 했다. 이랬을 때 분명히 진상 고객을 한두 번은 만났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상 고객 아예 재수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감사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토리를 제공한 사람이고 그 사람과 발생됐던 스토리를 적으면 바로 그러면서 그걸 잘 견뎌냈다. 이 직원 뽑으면은 굉장히 고객 응대도 잘하고 영업도 잘할 사람이구나 라고 그 회사는 해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과학 과목과 실험을 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라서 전공을 공부하면서 느낀 희열과 보람을 감동적으로, 왜냐하면 이 학생은 임상병리학과를 도전했기 때문에 자기 전공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스토리를 꺼낸 다음에 그 스토리 안에 업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창의적이다, 도전적이다 했을 때 그 경험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읽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